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성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청문회가 있어서 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위원이시잖아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저희가 김승희 광주대 교수라고 범학계 국민검증단 소속 교수님이랑도 통화를 좀 해봤는데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결론이다라는 게 틀린 해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정성국 의원님도 교수 출신이시니까요. 저는 그 교수 출신 아닌데 네. 그냥 현장 교사 출신인데 교사 출신이시니까. 일단 저도 논문을 써봤죠. 네. 석사학위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이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어제 제가 청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으니까 네. 이진숙 후보자는 충남대 자체에서 논문 표절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해보니까 10%가 뭐 겨우 10% 넣을까 말까 한 정도의 수치였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우리가 말하는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말하고 있는 비율은 16편의 윤리 위반이 있었는데 표절률이 최대 56%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검증단에서 말하고 있는 표절률과 이진숙 후보자가 말하는 부분이 엄청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서 이제 완전히 소명이 안 됐어요. 안 됐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서 검증하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환호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검증단의 지금 이제 이미지는 어떤 우리 진영을 가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좀 판정을 내려주는 곳이라는 좀 신뢰가 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는 지금 국민검증단에서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또 어제 또 청문회 중에 아마 입장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것이 논문에 대해서 이제 제일 저자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해서 또 거기에 민주당의 어떤 의원들의 어떤 방어하려는 그런 태도들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것도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전반적으로 논문 이야기가 많은 주류를 이루었는데 명쾌하게 해명된 것은 거의 없다. 좀 관행이다. 이진숙 후보자는 관행이다. 이것이 이공계의 관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이제 하니까 저희가 나름 이렇게 좀 논문들을 제시하면서 했지만 끝까지 본인은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였습니다. 지금 근데 아까 국민검증단에게도 여쭤봤더니 끝까지 뭔가 국민검증단에서 내놓은 결과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정말 본인들이 검증했던 내용에 대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진 않겠다라는 입장이시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청문회는 끝났지만 문제가 계속 발견되면은 그걸 좀 지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 해명이 사실상 거의 저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명이 안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진행 중에 우리 그 동료 의원의 서정 의원이 국민검증단에게 요청을 했죠. 청문회 진행 중에. 지금 이런 이진숙 후보자의 이런 해명들에 대해서 국민검증단이 정확하게 좀 다시 지적을 해달라. 이 판단을 해달라 했는데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후보자가 이런 부분이 관행이었지만 내가 이런 표절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이런 어떤 느낌이 강하게 나왔으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인정을 안 했다고 보면 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자녀 유학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이 송구하다는 걸 분명히 말했어요. 초중등 경험이 없다는 것도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했는데 이 논문 부분만큼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좀 연결해서 말씀드려볼까요?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자꾸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제일 저자 관련해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제일 저자라는 것이 같이 공동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교수가 제일 저자를 가져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본인은 한 30% 정도 제일 저자를 했다는데 그 기여도를 따졌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대학 다녀보고 석사 정도 했지만은 대학 교수하고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기여도를 따져가지고 학생이 내가 제일 저자 되겠다 하는 가능합니까? 그 기여도를 따져가지고 학생하고 공동연구에서 기여도를 따져서 내가 제일 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사고가 자체가 이게 사실 대학 교수와 그 학생은 이 학위를 받는 학생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각과 을의 관계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나쁜 의미의 각과 을이 아니라 종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제일 저자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항의한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런 것도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요. 항의를 어떻게 하죠? 논문을 받은 사람이 그 받은 걸로 학위를 받았는데
학위를 준 대학 교수에게 어떻게 항의를 해란 뜻입니까? 그 논문이 작성될 당시에 어떤 교수와 제자라는 관계, 좀 특수한 관계성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는데, 여튼 본인은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오탈자 정도만 실수였다 이러고 나머지는 그냥 몹시 당당하게 좀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하나의 실험이 있으면 하나의 실험을 가지고 2개의 논문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분리해서. 근데 그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연구의 독자성, 결과가 의미가 달라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선행 연구에 대한 출처 같은 것들이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논문 쪼개기가 있었다는 걸 지적한 거거든요. 근데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뭐 여러 의원들이 정말로 이제 논리를 딱 앞세우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은 결국 관행이다. 또 나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뭐 좀 잡아떼는 식으로 하니까 저희가 뭐 검찰처럼 취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청문회가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청문회는 지났지만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하실 것 같고,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국민검증단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논문 표절 의혹이나 자녀 유학 문제를 좀 지적을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도드라지지는 않았는데 청문회를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정책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이 그렇게 매끄럽게 나오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준비가 좀 안 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 제가 청문회 어제 뭐 밤 11시 40분에 끝났으니까 그때까지 거의 하루 종일 있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답변을 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민주당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방어를 하죠. 그러니까 장관이 여기서 말을 소신 있게 하면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또 이제 막 동요하는 그런 학부모나 이런 교육계 관계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방어를 하는데 그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 장관의 소신과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거의 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실무자들 있죠. 그 이제 어찌 보면 청문회 준비단 교육부 실무를 하는 분들이 하여튼 이 자료를 갖다 주기 바빴거든요. 뒤에서 계속 한 장씩 갖다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보고 읽기 바빴거든요. 답을 못 하니까 빨리 뒤에서 그렇죠. 누가 빨리빨리 갖다 주고 우리가 그 답답하죠. 아이고 또 뒤에서는 갖다 주기 바쁘죠. 거기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이분은 과연 본인이 뭐 아까 그때 교사 자격증이 있다 이런 말까지 하던데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교생 실습도 나갔었다 이러고.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너무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조차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민정 의원이 아마 AI 디지털 교과서에 관련된 얼마나 그 말이 많았습니까?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로 되려 하다가 교육 자료로 강등되면서 이제 교육 현장에 혼란스럽고 하는 것들은 뉴스나 언론에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교육 교과서가 맞느냐, 교육 자료가 맞느냐에 대한 것조차 본인의 소신이 없다. 그러니까 정확한 말을 안 한다. 그리고 또 끝까지 물으니까 국회가 정해준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니 국회가 정했으니 존중하지만 나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교과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교육 자료로 격화된 데 대한 부분은 좀 아쉽긴 하다. 그렇지만 국회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그래도 이걸 교과서로 바로 내기에는 너무 급박하고 현장에 적응이 잘 안 되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자기 소신을 좀 밝히고 교육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인데 피하기만 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질문한 것인데요, 어제. 이게 우리 교육자들은요, 유초중 등에 있는 교원들,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요, 그 법정 수업 일수 있지 않습니까? 190일. 그거는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190일을 딱 기준으로요, 1년의 교육 과정을 다 짭니다. 그럼 여기에 뭐 재량 휴업일을 넣고 또는 이게 이런 부분들조차도 하루 이틀을 넘지 못해가지고 이 190일을 어기지 않아야 된다는 그 때문에 거기 맞춰서 모든 게 다 짜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뭐 임시 휴업이 생긴다든지 국가에서 임시 휴업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또 그 190일에 하루 이틀 안 맞는 것 때문에 또 조정해야 되는 일까지 생기는. 현장은 그만큼 민감한 게 법정 수업 일수예요. 초중고 법정 수업 일수 190일. 그것은 본인이 그 자격증이 있다는 분이 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그걸 모르는 것 자체가. 그다음에 우리 나이스라는 거는 언론에도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이스가 먹통이 됐을 때의 불편함. 저도 기사를 써본 적 있어서 저도 아는 건데.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나온 게. 그러니까 뭐 먹통이 되면 이렇게 또 나이스 시스템이 개편되면 학교 현장에서
오는 그런 불만 때문에 학교 막 보도가 나오고 네. 교육부 질타하고 예. 늘 나오던 거 아닙니까? 늘 뭐 국감 때마다 나오고요. 그 제가 물어볼 때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보좌진들은 너무 쉬운 질문 하시는 거 아니냐고 네. 저한테. 그러니까 의원님 우리 이거 그 나이스라든지 법정 수업에서 이런 질문들은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네. 좀 질문이 오히려 가볍다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했는데 네. 저는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해보자 해서 했는데 답을 못 둘 다 하더라고요. 답을 못 하시고. 그 유보통합도 지금 교육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을 통해서 우리 책임 교육을 하겠다. 예. 그죠? 유아기, 영아기부터 다 책임 교육하겠다는 부분인데 그 교육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복지부와 교육부가 나눠져 있던 복지부가 어린이집을 관장하고 교육부가 유치원을 관장하고 이런 걸 관장. 통합해서 네. 교육부로 통합하는 정부 조직까지 개정됐어요.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네.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통합했지 않습니까? 그걸 교육청이 한대요. 지역 교육청이 어떻게 국가 정책을 추진합니까? 근데 왜 뭐 다른 의원 질의였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장관 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지. 저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 한지는 저도 좀 의문스럽고요. 마지막에 그 말은 해서 마무리 발언할 때 유초중등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했음을 인정한다. 예. 그 말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에서. 알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뭐 청문회가 오늘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예. 가장 논란인 거는 어쨌든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 두 분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예. 내일 정은경 후보자도 있지만, 근데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뭐 기류를 밝히진 않고 있거든요. 좀 어떤 결론을 예상을 하시나요? 네, 좀...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가장 좀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이 예. 교만한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임기 초 굉장히 좋은 지금 이제 국민들의 반응을 얻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국회가 지금 167석이 민주당에 가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때 국민은 더 쳐다봅니다. 네. 정말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하는 1인 독재의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잖아요. 예. 그런데 첫 이제 인사청문회부터 만약 전원 임명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가서 강행한다? 저는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비판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 없어.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가시다가는 네. 이게 하나의 큰 어떤 계기가 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쌓이다 보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만큼은 지명 철회를 하시는 게 맞다. 어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그런 의사를 드렸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말은 하지 못하지만 어제 끝나는 그 분위기에서 좀 표현들이 밝지는 않았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예. 네.